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익숙한 이름인데요. 유동열 자유연구원, 자유연구원의 원장님이신데요. 지금 유동열의 안보전선이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안보 관련해서 외교안보와 관련된 중요 현안에 관해서 항상 이 해박한 지식을 설파하고 계신 분인데요. 여러분들 뭐 유동열의 안보전선 요즘은 많이 보고 계신데 좀 더 많이 이렇게 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어렵게 유동열 원장님을 제가 전화 인터뷰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이 남북관계 상당히 긴장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분석을 한번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열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래간만에 제가 모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요즘 뭐 방송원이라고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요즘 안보 이슈가 많으신데, 유동열의 안보전선, 뭐 요즘 반응 굉장히 좋죠? 아니, 지금 비질합니다. 이제 한 16,000명 정도 구독자가. 예. 제가 또 계속 방송을 못 해가지고, 예. 그러시죠.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해보면요. 우리야 이제, 원장님이나 저나, 안보 문제만 이제 평생 다뤄온 사람들인데, 요즘 안보 문제가 좀 정치 문제가 뜨거운 게 많다 보니까 좀 뒤로 밀려서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원장님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별도로 이번 시간에는 안보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데, 최근에 광복절 기념사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담대한 구상을 내놨지 않습니까? 예. 담대한 구상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김정은이가 이 화답을 안 하고 미사일로 발사하고 말이죠. 또 오늘은 또 이 김여정이가 말이죠. 이제 부부장 이름으로 공식 성명을 발탁해서 아주 입에 담을 수 없게 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우선 그 김정은, 김여정 이런 이 동향들, 반응들 이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 이제 그 8월 15일 날 이제 8.15 경축사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내용 중에 대북 관련 메시지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담대한 구상이라는 이제 그런 용어를 쓰는데요. 예. 이거에 대해서 북한 반응이 이제 공식적으로 예. 어제 나왔습니다. 예. 김여정이 어제 담화한 것을 오늘자 노동신문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렇죠. 오전에 알려진 거죠. 예. 근데 내용은 뭐냐면은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북 구상을 네. 완전히 악의적으로 정상 모략하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이 북한에 대해 이런 애들이라는 걸 알지만은 예.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를 보는 시각을 보게 되면요, 이번에 예. 직접 윤석열이라는 이름,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에요. 예. 윤석열이라고 하면서 무식하다. 예. 또 내가 전문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바보스럽기 짝이 없다. 지금 어리석음의 극치다. 그다음에 헛된 망상이다. 예. 그다음에 파렴치하다. 예. 그러면서 이제 끝에 부분에 가서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이게 그 앞에 보면 남조선 당국의 대북 정책을 청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 윤석열을 상대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폭탄이라고 하는데 북한이 대남 그 선전선동을 할 때 그 수위가 최대치에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로 할 수 있는 그 수위죠. 왜 대한민국 대통령을 직접 실명을 거론하면서 무식하다, 진짜 바보스럽게 짝이 없다. 이런 헛된 망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파렴치한까지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물론 역도라는 말은 이번 담화는 아니지만 전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김여정이가 공식적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구상을 공식적으로 거절한 것이다. 거절하고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정부하고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 담화에서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근데 또 재미난 게 있어요. 김여정이가 끝에 부분에 대해서 그 지난 그 17일 날이죠. 8월 17일 날 그 윤석열 정부 취임 100주년 아닙니까? 100일 되는 날. 북한이 오전에 말이죠. 그 순항미사일 2발을 쐈어요. 그랬었죠. 근데 그 위치를 이제 발표하기를 평남 온천 일대에서 발사했다고 우리 국방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김여정이가 뭐라고 했냐면 어제 발표한 그 담화원 끝에다가
참으로 안 됐지만 하루 전에 진행된 우리의 무기 시험 발사 지점은 예. 남조선 당국이 서투르고 이빠르게 발표한 온천 일대가 아니라 예. 평안남도 안주시 금성 다리였음을 밝힌다. 네네. 이렇게 밝히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 어째서 발사 시간과 지점 하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지 예. 무기 체제의 재원은 왜 공개하지 못하는지 참 궁금해진다 하면서 네네. 우리 정부를 아주 비하하는 또 내용을 밝히는데 예. 실제로 이게 무슨 문제냐면 지금 우리 국방부는 평남 온천 일대라고 그랬는데 네네. 북한이 밝힌 평남 안주라 하면요, 안주시라고 하면은 네. 직선거리로 90km 넘어요. 그리고 네네. 그렇죠. 저 온천 일대는 어디냐면은 남포 옆에 있어요, 서해안에. 네, 맞아요. 그런데 네. 이 안주는요, 예. 평양북도 바로 옆에 그 근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엄청 먼 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은데 우리 군당국은 공식적으로 처음에 발표한 그 평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북한이 심적 차원에서 김여정이가 우리 군당국을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네네. 자기들이 실제로는 온천 일대에서 발사를 했지만은 네. 평안남도 안주시 금성다리였다고 이렇게 예. 말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우리 말도 안 믿어주고 북한 말도 안 믿어주기 때문에 아마 예. 미국은 알 겁니다. 진짜 어떤 데가 만데 조만간에 예. 미국에서 예. 입장을 발표하겠지만 예. 우리 국방부의 발표는 거의 한미연합사의 예. 정보평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 미국과 같이 예. 궤를 맞추는 발표이기 때문에 네. 이란 최초의 입장이 달라질 건 아닙니다. 예.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예. 지금 김일성의 담화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네. 지금 대통령실도 성명이 나왔고요. 네네. 또 그다음에 또 한미 장관회의, 한미 외교장관회의. 외교장관회의도 나왔고 통일부 장관도 국회 와서 말을 하고 예. 다 이리저리 말을 하는데 네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네. 이 북한 반응에 이게 김여정 따위의 발언 예. 이런 발언에 예. 우리가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당분간 북한이 뭐라고 떠들으라고 그냥 네. 내버리고는 무시 전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네. 이 무시 전술이 왜 중요하냐면은 네네. 김여정가 한마디 하면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그 아까운 전파를 낭비해가면서 지면을 아까우면서 그냥 실시각으로 보도를 해요. 김여정이 아니 김여정이가 무슨 미국의 대통령이 말해도 그렇게 실시각으로 보도하고 또 종편에서는 그걸 평가하는 패널들이 나오고 이게 안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일단 우리가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예. 우리 스스로 우리 정부와 우리 언론 매체들이 예. 이 북한 김정은 김여정의 대남 심전에 예. 그 활동 공간을 우리가 지금 열어주고 있는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북한이 무슨 반응을 나놓든 이것은 예. 우리 대북 관련 정보기관 예. 또 우리 국방부 같은 기관에서만 분석할 일이지 예. 이걸 일일이 말이죠. 막 예. 공개하고 난리칠 일이 아니다. 예. 계속 북한은 우리 언론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주기 때문에 네네. 김여정이나 김정은이 말을 하는 것을 계속 앞으로 할 것이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네. 북한 대남 심전에 우리가 도란하고 있다는 것을 예. 밝혀줍니다. 예.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저도 봅니다. 왜냐면 저도 이 남북 관계 업무를 현직에 있을 때 많이 다뤄봤는데 참 하다 보면 말이죠. 우리 지금 유동열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일일이 반응하는 건가 좋은 경우도 있고 좀 덜 좋은 경우도 있는데 제 생각은요. 이미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저도 캠프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과 관련해서 이 대응할 때는 우리가 원칙적 대응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경 대응한다는 말도 아니고 온건 대응한다는 말도 아니고 옛날처럼 무슨 상호주의적으로 대응한다는 도 아니고 원칙적 대응을 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이 일관된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 각 부처가 일제히 그것도 아니라 동시에 하루 정도 차이를 두고 바로 반응을 내본 거, 예민한 반응을 보인 거, 이거는 좀 대응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전략적 이 고려가 좀 부족한 점이 아니냐 이런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원칙적 대응한다고 했지만은 지금 8.15 이번 광복절이 처음 광복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원칙적 대응과는 약간 의미가 다를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이라는 걸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때만 하더라도 비핵화하면 우리도 꼼짝없이 절대로 안 움직일 거야. 유엔이라든가 이 국제사회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이 뭐라고 그러죠? 그 제재의 틀 이거를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서 국제사회의 공조 압박 분위기를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느닷없이 담대한 구상이라고 해서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싹 다 엄청나게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 중요한 것은
단계별로 좀 하겠다 이렇게 하고 또 이 박진애 장관이 얘기한 것은 통일부 장관이 얘기했나요? 통일부 장관이 했구만요. 북미 이 외교관계 수립을 갖다가 비핵화 이전이라도 해주겠다. 또 이렇게나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제 나오는 걸 보면 아니야 제재는 유지할 거야 우리가 또 이랬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김여정이가 또 나오니까 그냥 동시에 일제히 그냥 따발총을 쏘아서 다 반박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이 원칙적인 대응 측면하고 좀 기조가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것도 좋게 해석하면요. 북한에 대해서 혼란 작전을 좀 준다. 우리 의도가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게 만들겠다. 이런 의도를 한다면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은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담대한 구상을 내놨다라는 얘기는 선국면에서 나왔던 얘기. 그리고 지금 정권 초기에 내왔던 입장과는 다르게 우리도 압박도 하지만은 선물 줄 것도 준비되어 있다.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큰 틀에서도 조금은 빗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지금 요즘 엊그제 바로 취임 100일 날 우리한테 미사일 발사 선물을 줬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김여정이가 또 나왔고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일본, 중국 이런 반응들이 지금 나온 게 있으면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예. 이 담대한 구상이 뭔지 우리 네. 그 전우클의 안부 적는 시청자들한테 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예, 좋아요. 예. 예, 일단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10일 날 출범하면서 취임사에서 네네. 그 비슷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네네. 북한이 비핵화한다면은 북한을 대대적으로 지원해주겠다. 네네. 이제 그랬는데 이번 8.15 경축사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죠. 네. 나왔는데 네. 역대 이 8.15 경축사에서는 대북 관련 메시지가 중요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정권이 그 좌도 노든 관련이 없이. 근데 네, 그래서 네. 저도 관심을 가졌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우리 시청자님이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머리에서 그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으로 네. 대북 정책이라든지 외교 정책, 안보 정책, 또 국내 정책을 해서 성공적인 정부가 되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당연하죠. 제가 그러니까 모셨죠. 예. 네, 그렇지만 저는 이번 담대한 구상, 이 대통령의 경축사, 8.15 경축사의 대북 메시지 부분은 제가 좀 비판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네.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네.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은 네. 바로 네.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겠다 하면서 이제 쭉 열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예. 북한이 극심한 식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정상적인 북한이라면 이러한 내용이 눈이 바짝 뜰 겁니다. 두 번째, 예. 발전과 송배된 인프라 지원. 이것은 예. 북한의 열악한 전력난을 지금 해결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눈이 똥 달릴 얘기죠. 예. 그다음에 예. 국제 교육을 위한 항만, 예. 공항, 현대 프로젝트. 북한의 지금 그 SOC 사회 간접 자원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예. 항만, 공항을 현대화시키겠다는 거죠. 네. 이 역시 북한 입장에서 쌍수를 두고 고마워할 일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북한 농업 생산력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이 북한 농업 생산력이 낮기 때문에 낮은 생산력이기 때문에 예. 올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주겠다. 예. 그다음에 북한의 열악한 그 병원 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한다. 예.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을 실시하겠다. 예.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예. 북한이 정상적인 집단이라면 정말 쌍수를 들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예. 화나면서 고마워해야 될 제안이지만은 네. 네. 이 시정절대적 포갑체제인 김정은 체제는 이렇게 선의로 북한이 비핵화만 하면 이렇게 도와주겠다는 우리 제안을 갖다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면서 바로 아까 예. 윤 대통령을 악성 비방하는 어제 그 김여정의 담화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당연히 북한이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네. 이 담대한 구상의 전제는 예.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입니다. 예. 한다면 근데 예. 지금 북한 스스로도 비핵화할 의지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이 만능의 보검이 핵을 예. 또 선제수령의 유운인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국제사회, 우리 서방 국제사회나 국내에서도 예. 제대로 된 학자나 전문가라면은 예. 또 정보당국도 북한이 예. 비핵화를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에요. 그렇죠. 그걸 지금 갖다가 국제사회 공동의 인식이죠. 비핵화한다고 예. 희망을 거는 세력은 문재인 일당 추종 세력, 종국 세력 이런 사람들이죠. 예. 심지어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예. 국정원장 시절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지만은 예. 퇴임 후에 예. 모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
정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냐 하니까 저도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직 있을 때는 그렇게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핵화 논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쩌고 하다가 퇴직한 직후에 언론 인터뷰에서는 저도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다라고 믿는다. 그렇다면은 전 세계나 제대로 된 북한 전문가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은 명백한데 북한을 돕는다고 해서 비핵화 한다면 이렇게 돕겠다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하고 이걸 받겠습니까? 절대 안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가 이런 립서비스보다는 정말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제안을 해야죠. 강력하게 북한의 핵보유를 비판을 하면서 핵보유하고 대남 살상 무기 보유를 비판하면서 폐결하고 주장하고 그리고 니들이 대남 적화혁명을 포기해라.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경제전하고 국제사회에다가 북한의 체제보장도 해주고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건 내가 북한 김여정이나 김정은이나도 북한 비핵화 한다면 하면서 제안하는 것은 이것은 딥서비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득력도 없고 그냥 쉽게 말하면 전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담대한 구상이냐. 그래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국가안보실 또 통일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국정원 같은 이러한 정보기관, 대북 정보기관은 조금 이제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이 정말 북한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변화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러한 요인을 갖춘 것으로 압박을 해야지 이런 립서비스 전 세계가 웃잖아요. 비핵화한다면 비핵화 안 할 거라는 게 다 상식인데 비핵화 한다면을 가지고 담대한 구상이라는 그런 명칭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반응을 좀 보여줄게요. 저는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안보 관련 부서들이 참 좀 안타깝지만 좀 불안합니다. 자, 이 박진 장관 외교부 장관이 말이죠. 그 지금 우리 외교의 기본 틀은 한미동맹이잖아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이걸 이 틀에서 모든 외교가 진행되는데 한미동맹을 강조를 하면서도 자꾸 중국을 의시하면서 중국 가서 조아리고 중국을 의시하는 발언을 해서 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거 아닙니까? 오늘 한미 그 외교장관이 전화로 통화를 했죠. 그래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강력하게 이 김여정의 담화를 갖다 규탄을 했죠. 그런데 이 박진 장관이 자꾸 그 중국을 의식하고 좌파들 의식하는 또 북한을 의식하는 이러한 제스처를 절대로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하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통일부 장관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주저없는 발언을 했어요. 뭐냐면 미국하고 북한의 외교한 거를 먼저 수립한 후에 비핵화를 하는 걸 추진하겠다. 아니 지금 미국하고 북한이 외교 관계를 하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한테. 미국 입장에서 불쾌하죠. 아니 자기는 떡주장을 닦고 있는데 야 먼저 북한하고 외교 관계 수립하고 핵 문제는 나중에 해결해야 하는 그런 제안을 한다는 이 권영석 통일부 장관의 그 뇌를 우리가 한번 의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정말 이것은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바로 미국이 아니라고 딱 우리 이 권영석 장관이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바로 반대하는 그런 논평을 냈잖아요. 이제 그럴 계획이 없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출범 초기부터 삐딱거리고 그냥 정치인 권영사라면 그런 말 할 수 있지만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대한민국 박진 외교부 장관이라면 이제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좀 얘기하고 싶네요.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우선 이제 뭐 어느 장관이 됐든지 간에 지금 이제 그런 좀 유화적인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틀 안에서 왜냐하면 미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남겨놓은 관계 개선이잖아요. 9.19 남북 공동성명을 보더라도 비핵화가 이루어지면은 그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제 북미 정상화 그리고 이제 일북 정상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관계 정상화는 카드로 나오는 건데
미리부터 깐다. 이거는 뭐 저도 사실 굉장히 이거 가만있어 봐. 무슨 이 전략적 이 사고의 틀에서 나오는 건가? 저도 좀 쉽게 이해는 안 갔지만은요. 그만큼 지금 북한이 우리의 대화,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문은 열려 있다. 뭐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북한이 전혀 신뢰를 안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카드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완전히 새롭게 나온 안이라기보다는요. 그동안에 항상 우리가 뭐 데스크에서 일할 때도 과거 수십 년간 나왔던 안들을 하나로 쭉 모아놓은 안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비핵개방 같아요. 3천의 연장선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저 북한에서도 비핵개방 3천하고 다 연계된 복사판 아니냐. 이제 네. 김영희가 그렇게 이제 뭐 이 폄하하는 발언도 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북한한테 우리가 이제 주적도 다시 살려놓고 또 삼축체계도 다시 살려놓으니까 완전히 압살 정책만 쓰는 게 아니냐. 참수작전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도는 이 강과 온을 다 같이 병행하는 건데 너무 강 쪽으로만 우리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쥐잡으려면 너무 잘못하면 독 깨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그런 이제 우려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좋은 당근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줘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이제 뭐 이 핵실험 하나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반도에서 필요 이상으로 긴장이 고조된다. 그럼 뭐 잘 아시겠지만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오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 전략적인 고려를 해서 이러한 이제 담대한 구상 이런 걸 내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입장이 뭐 외교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 입장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입장하고 추가적인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미국 정부의 입장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 이번 그 김여정 담화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 그 다음에 국힘당, 국민의힘, 통일부 뭐 다 무리하다. 무례한 언사다, 품격이 없다라고 이미 그 논평이 나왔는데 그게 맞는 얘기죠.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아까 제가 입에 담기 힘든 표현을 썼잖아요. 아이고 정말 정말 다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버릇들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인데 제가 꼭 한마디 드릴 게 뭐냐면 지금 우리 미국도 그렇고 많은 또 국내 안보 전문가들이 대북 문제를 생각할 때 자꾸 북한의 비핵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북한이 비핵화만 하면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북한이 핵만 포기하면 남북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1990년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북한이 핵을 보유 안 할 때도 핵 없는 북한을 우리가 상대할 때도 엄청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저희 무려 8만여 건의 대남 테러 도발을 하고 말이죠. 간첩을 난파시키고 파기 전방 활동을 하고 또 대남 선전선동을 하고 또 군사적 제한적인 군사도발도 하고 그러니까 핵이 없었을 때 북한도 아주 남북 관계가 심각했어요. 그런데 마치 핵만 없어지면 한반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남북 관계가 뭐 정상으로 돌아가고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발상 자체를 좀 버려야 됩니다. 다각적 구도로 접근을 해야지. 비핵개방 3천이라는 것도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강력하게 현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공무원에도 불구하고 비핵개방 3천을 아주 내가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핵 없는 북한 때도 정말 남북 관계는 많은 문제,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심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든 것을 핵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핵 문제 풀려면은 이 남북 관계를 대칭적 대응으로 하지 말고 비대칭적 대응으로 풀어야지 핵 문제라든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이제 위원장님도 뭐 좋은 지적이신데 이제 핵 문제를 지금 이제 집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번 8.15 담화에서 NPT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가 뭐 이 완전히 NPT 체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 방이면 다 날아가는 거.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 재산을 갖다가 가장 크게 위협하는 그런 첨단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뭐
뭐 핵 문제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라든가 사이버재단이라든가 뭐 한두 개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우선순위로 놓고 보면 핵이 이제 넘버원 프라이어티 원 이슈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조금 이 방점을 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또 방송 보도를 보면 태영호하고 이제 박지원 이런 사람들도 한마디씩 했어요. 태영 의원이 한마디 했는데 태영 의원의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태영 의원의 발언에 대한 우리 유 원장님의 의견을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박지원 원장 발언하고. 네,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YTN 내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오전에 북한이 이제 지금 핵실험, 제 7차 핵실험으로 가는 지금 길을 닫고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일련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하면서 핵실험하기는 명분삭기다라고 하는 것이 분석이 있는데. 핵실험은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 아니라도 북한 김정은이가 결심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핵실험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준비까지 지금 다 끝났다는 거죠? 다 끝났어요. 벌써 지금 북한이 7차 핵실험 한다고 쉽게 말하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적이 좀 언제부터입니까? 벌써 그렇죠. 지금 3개월이 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은 김정은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태영호 의원이 SNS 페이스북에다 좀 재미난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봤는데 태영호 의원은 이러한 사태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북한 김여정이가 강력한 대남 막성 비판을 하지만은 실은 담대한 구상에 관심이 있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이 담대한 구상을 제대로 지금 눈여겨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요. 저는 뭐 태원과는 뭐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지금 이 북한을 잘 봐야 되니까 북한은 수령 절도주의 포갑체제이기 때문에 김정희가 공식석상에서 비핵화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남북관계 상정하지 않겠다고 엄령을 했는데 지금 거기 그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통일전선부가 지금 막 그걸 분석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분석할 것도 없어요.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도와준다니. 그런데 바로 김일이가 김정은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발표한 내용을 다시 뒤집으려고 통일전선부가 분석한다? 이건 탁도 없는 소리입니다. 정말 이건 다 역적으로 몰려서 다 날아갈 일이에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미 김여정이가 담화를 발표하기 전에 이게 8.15 경축사가 나왔을 때 이미 통전부라든지 각 북한의 대남관계 공작부서에서 다 분석을 해서 그날 날씨가 다 분석해서 김정은이한테 보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보고 이렇게 해다 하고 이미 결정을 받는데 지금 통전부가 이걸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이걸 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관심을 갖고 다시 대화로 나설 것이다 하는 분석은 동의는 안 되지만은 우리 희망사회라고 보면 또 그러한 희망도 또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뭐 바쁘신데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고맙고요. 뭐 이 남북 관계는 항상 뭐 다른 우리 국내 문제와 똑같이 이 해석의 기준 또 분석의 기준 또 대안의 기준도 뭐 시각에 따라서 뭐 0서부터 100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요. 하여튼 이제 김여정이가 정말 북한 이 핵 문제를 뭐 당연히 완전 폐기한다. 이거는 뭐 저는 처음부터 제가 뭐 90년대 처음 핵 문제가 나왔을 때부터 이거 절대로 포기 안 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불행하게도 제 예견이 맞아요. 30년간. 자, 그런데 이 핵을 포기하기 위한 그렇다고 그래서 포기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핵 협상을 포기할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다양한 이런 이 지혜들이 또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해서 우리 원장님 좋은 말씀 듣고요. 또 시간 나실 때 제 방송에 출연해서도 한번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직접 우리 전욱현 안보정론 TV 사무실에 출연해서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인사를 좀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 우리 항상 귀한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이죠. 유동열 원장님을 모시고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유동열 원장님은 뭐 칼럼도 잘 쓰시고, 그리고, 이 종편, 지상파 이런 데도 많이 출연하는 우리 보수 우파의 안보 전문가 중에 한 명이고요. 제가 과거에 종편이라든가 지상파, 심야방송,
이런 건데도 저하고 이제 우파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동반 출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각별히 한번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남북 문제도 오랫동안 다뤄봤는데요. 항상 얘기가 저는 주장 중에 하나가요. 이 완급 그리고 경중을 남북 문제에서도 잘 다뤄야 된다. 그래서 대안 중에 하나가요. 회담하자고 많이 보탠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안 하겠다고 우리가 버틴다고 또 북한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필요성을 느꼈을 때 나오는데 북한이 언제 필요성을 느끼느냐? 힘들 때 느껴요. 힘들 때.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힘든 상황. 지금이 제가 보기에는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지금 3대 체제 중에 지금 현 시점이 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시점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우리가 자꾸 준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조금 우리가 보고서에서 많이 쓰는 게 공무원들이 쓰는 게요. 의연하게, 여유있게, 유연하게 이런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가 너무 대화에 연연하지 말고 좀 의연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이러한 노력 그리고 마인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저의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본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를 해 주셔서 제대로 된 이 안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